이정섭 그 탄핵했던 게 기각됐잖아요. 네. 야, 이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사과해라 이런 개소리였는데 나는 저거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다 매번 그 주장하는 거지만 탄핵재판소 없애야 됩니다. 이게 탄핵재판소가 있다는 건 헌법재판소지. 예, 그러니까 탄핵재판소죠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흥결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인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 사람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했는데 그걸 왜 다시 판단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 아니라 그렇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판단까지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문제는 핵심은요. 얘는 이 건으로 수사 중이야. 근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거의 안 해. 그 수사한 자료 좀 달라. 이거 탄핵 심판에 쓰게 협조를 안 해. 그 결론이거든요. 네. 협조도 안 해줘.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이런 거지. 탄핵 소추 사유 중 범죄 경력 무단 열람 다 기억들 하시죠?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행위 양상, 직무 관련성 등 특정이 안 돼 있다. 사실은 자료가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료를 협조를 안 해주니 알 수가 있나. 아니 자료 협조 안 하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헌재가 수사하고 감찰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또 듣다 보니까 또 빡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단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안 줘. 그러면은 탄핵을 인용해야죠. 너희들이 자료를 너희들한테 필요한 자료인데 너희들이 안 줬으면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걸 판단을 내려야지. 맞아. 자료를 안 줬으니까는 탄핵 기각한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헌재 보내야겠네. 말하자면 네. 했네. 그러니까 안 주는 건 했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료 안 내서 왔어 봐. 구석이죠. 지금 요 앞에 와 있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그래 안 줬어. 그렇지. 그러면 너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너는 받아들여야 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유리하게 판단을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 국회 측 변호인이 한 말이 이거예요. 김유정 변호사.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꽂은 헌법재판관들이 꽤 되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지금 검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징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모자란 판결을 내린 게 맞고요. 그냥 단순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과회가 아니라 사실은 저 헌재 재판 방해한 행위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이 지금 그 검사 탄핵들 지금 이제 4명이 또 새로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김스타부터.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저런 식이면은 다 검찰에서 자료 안 보내고 그럼 헌재는 다 저렇게 전원일치로 기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면은 민주당은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해야죠. 밀어붙여.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헌법재판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들레 헤드라인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헌재가 써주는 검사 불패 신화. 맞네. 그러니까 검사 불패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말 유일한 특권층 검사들은 뭔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하나 더 써준 거야 이거를.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을 감싸주는 건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에 검사 불패 신화를 써주고 있는 거야.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거야. 공범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적 카르텔이 그런 거 아니에요? 판사든 검사든 서초동에서 친해져가지고 얘네들 뭐 지금 그런 경우 많을 거야. 엄청 많을걸요? 내가 검사인데 아는 사람이 판사야. 다 아는 사이지. 그런 경우 많지. 우리가 재판 받으러 다녀보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이거 내가 맡은 거니까 네가 좀 잘해줘 해가지고 검사 승소를 높여주고 그런 짓들을 한 카르텔이 있는데 공무원과 검찰 최근의 징계 사례 한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 일반 공무원 징계 사례보다 검찰 징계 사례가 훨씬 가벼워요. 한 사람은
강등됐는데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정직 공무원은 1개월. 강등, 검찰은 정직. 감봉 3개월짜리는 검찰은 견책. 다음에 부정청 딱 해임된 사안은 정직 6개월. 그러니까 검찰은 되게 경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검찰에서요. 나 진짜 열받는 게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해임이 3건 있었어. 이야 징계를. 해임 3건이 누구냐. 신성식, 이성윤, 박은정이야.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윤석열에 반대했던 사람들만. 와. 그리고 정직 한 건 있었거든요. 누구냐면 정진웅 검사. 한동훈 핸드폰 낚아챘던. 예. 빼고 나면 없어요. 아, 안 부끄러워? 그 검찰이 김건희 조사받으러 갈 때는 출장 나가잖아. 핸드폰 뺏기고. 아, 니들 대한민국 검사 맞니? 더럽게 화나네. 진짜 다음 주에 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 개혁 좀 빨리 해주면 안 됩니까? 자, 진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에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담당 검사도 우리 방송 안 보길 바랍니다. 아니 보고 부른 것 같아 다음 주에 지금. 아, 왜 또 부르냐고. 아이고 참. 야, 2년간 총 징계가 검사가 2,000명이 넘는데 2년간 징계가 총 15건인데 그나마 6건은 경징계래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있는데 이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일반 공무원과 검찰은 징계할 때 징계 적용 법률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 범죄 사건 기소율 검사들도 범죄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2022년 통계이긴 한데 기소가 0.10%예요. 검사가 왜 검사 범죄 중에 이런 범죄 있잖아요. 좀 찌질한 거. 제주지청장이었던 로션. 소위 말하면 공딸. 퍼블릭 마스터베이션. 공공장소에서 그때 검사장이었을 걸 그 사람이. 네, 제주. 제주지검장이었는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하다가 들킨 사건이잖아요. 그 사람 지금 돈 엄청 번대요. 막 돈을 긁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사무실 딱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안아준답니다. 저는 펑펑 울고 딱 돈 1억 꽂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번에 전체 형사 사건 그 통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소율이 32.9%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기각되는 경우 되게 많아. 요거 사건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냥 분풀이 못해가지고 막 고소고발하는 거. 저것도 높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뭐죠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는 불기소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검사들은 1도 아니고 0.1이에요. 0.1. 그건 지금 거의 다 봐준다는 최선을 다해서 봐준다는 거 아니니까 검찰. 그렇게 안 되니까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같은 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카르텔끼리 해가지고 기각시켜 버려요. 그럼 검사들의 비리는 그냥 그대로 두라는 이야기잖아요. 검사들의 비리는 그대로 둬라. 검사들은 무슨 불의의 권력이니까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니까 이 헌법재판소 미친놈들 아닙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악랄한 면이 그러니까 박근혜 그 수사할 때 있잖아요. 박근혜 수사할 때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법관들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검찰에서 양승태 기수 이하의 모든 법관들을 싸그리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수사를 했냐? 어떤 그 판사는 그 검찰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그 중간에 가로수를 붙잡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이고 폭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수사를 했는데 사건 종결을 안 하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무도 지금 그 사건 종결을 안 하고 그대로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판사들이 아직 검찰 눈치를 본다는 게 지금 그쪽의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동훈의 처남. 한동훈 처남이 성폭행을 했어요.
여성 검사한테.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진동규를 수사한 겁니다. 그런 경우 엄청 많죠. 그러면 저 이정섭이만 해도 저 골프장 집에 이제 사위로 집사가 돼가지고 검사들이 그 골프장 막 드나들었다는 출입 기록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기 처남에 대해서 마약 사건 이런 거 덮어버린다. 지금 강미정 저 조국혁신당 대변인 뭐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 남편 마약해도 그냥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까 그 범죄 경력 무단 열람해가지고 청탁금지법 위반돼가고 얘가 저 그때 그 방역 코로나 때 스키장에서 재벌한테 접대받잖아요. 네. 그 장면 나온 적 있잖아요. 네. 또 골프장 이제 편의 제공하고 수사 무마 의혹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검찰이 협조를 안 해주면 당연히 이거는 탄핵 결정을 해야지. 네. 야수님 말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검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가끔 가다 판사들이나 헌재 재판관들도 그렇게 접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일반 국민의 순수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억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의 돌풍에서만 보더라도 그냥 대기업의 재판관들 자식들한테 언어 연수 기회 주고 유학 갈 수 있는 기회 주면 다들 거기에서 머리 조아리고 앉아 있는 게 재판관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교육되어 왔는데 지금 실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카르텔 거리며 무슨 뭐 시민단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악의 카르텔은 저 법적 카르텔이에요. 네. 역겹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그 이정섭 검사가 그 저기 접대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대기업 접대받았던 것도 업무 연관성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명품백 같은 거지. 아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정석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업무 연관성을 어떻게 특정이 안 됩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받고 있던 기업들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이름 넣지 말고 협찬금 냈던 거랑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이 카르텔을 어떻게 깨? 일단 검찰청 해체부터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수님 시청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간색. 아유 예, 감사합니다. 반국가 세력이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슈퍼챗은 반국가 세력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짧게 광고 2개만 하고 다시 2부로 가겠습니다. 2부에 또 재밌는 게 겁나 많아. 새날막 네.